안녕하세요. 남자의 책상입니다. 오늘은 오랜더의 캐스트5 7이라는 스피커를 가져와 봤습니다. 전면에 커다란 LCD 화면이 눈에 띄죠. 일반적인 스피커는 아니고 크롬캐스트 전용 스피커라서 그렇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이 스피커는 최근 제품은 아니고 출시된 지 꽤 오래된 제품입니다. 출시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오랜더가 아직 TV로직이었던 2014년에 출시가 된 걸 알 수 있는데 당시 판매가가 36만원으로 꽤나 고가의 스피커였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영 신통치 않았던 건지 현재 오랜더 네이버 스토어에서 19만 8천원에 판매 중인 걸 보면 그때 만들어둔 재고가 무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쌓여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게 왜 그때 만들어둔 재고라고 생각되냐면 이 제품 측면에 보면 크롬캐스트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크롬캐스트 1세대에 딱 맞게 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크롬캐스트가 2세대부터는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 스피커가 재고품이 아니라면 이 공간을 바뀐 크롬캐스트 모양에 맞게 다시 디자인했겠죠. 그래서 크롬캐스트가 1세대가 아니라면 덜렁덜렁거리고 주렁주렁 달린 영 볼성사나운 모습으로 장착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손잡이 홈에 케이블을 넣으면 그나마 좀 깔끔해지긴 합니다. 크기는 폭 18cm, 높이 22cm, 깊이는 위쪽이 10.5, 아래쪽이 14cm이고 제품 위쪽에는 전원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 음소거 버튼이 있습니다. 참고로 리모컨도 있어서 원격으로 음량 조절과 화면 밝기 조절 등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오직 크롬캐스트 전용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입력이 HDMI 단자밖에 없습니다. 그 흔한 3.5mm 단자도 없고 무조건 HDMI로만 연결해야 합니다. HDMI 단자 옆에 USB 단자도 있는데 이건 크롬캐스트에 전원을 공급하는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크롬캐스트의 전원 공급을 위해 따로 콘센트를 할애하고 스피커 뒤에 전원선이 주렁주렁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첫인상은 꽤나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쇳덩이거든요. 오디오 환자들은 쇳덩이, 무거운 거 뭐 이런 거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언박싱하고 처음 딱 들었을 때 엄청난 무게감에서 벌써 고급스러움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전면 LCD 화면은 가로 약 15.5cm, 세로 9cm입니다. 제품 스펙을 보면 7인치에 1024 곱하기 600 해상도라고 되어 있네요. 스피커 유닛은 화면 아래 그릴망 뒤에 있는데 3인치 우퍼 하나에 1인치 트위터 하나씩 투웨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캐스트5 7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느냐? 먼저 당연히 구글 크롬캐스트 머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20년 후 지금이다. 플래시! 크롬캐스트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해드리면 일반적인 블루투스 방식은 소스 기기에서 재생 중인 영상이나 노래를 블루투스 신호로 보내면 이 데이터를 스피커가 받아서 재생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크롬캐스트는 스피커에 내장된 크롬캐스트 또는 스피커에 연결된 크롬캐스트 동글이 직접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에서 데이터를 받아 음악이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스피커가 직접 재생하는 거면 이 스마트폰은 무슨 역할을 하냐? 크롬캐스트를 제어하는 리모컨 역할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방식은 스마트폰이 스피커의 수신 범위를 벗어나면 음악이 끊기지만 크롬캐스트는 스마트폰을 갖고 밖에 나가도 음악이나 영상이 계속 재생됩니다. 우리가 TV를 켜놓은 후에 리모컨을 손에 들고 집 밖에 외출해도 TV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안 쓰면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재생하면서도 웹서핑도 같이 하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건 스마트폰이 리모컨 역할만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재생하면서도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이 아니니까 광고는 그대로 나온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크롬캐스트 1세대를 구해서 장착했는데 소리는 나오는데 영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모니터에서는 화면이 나오는데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크롬캐스트 화면 안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에 나온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엔 그냥 크롬캐스트 3세대를 다시 구해서 장착하니까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1세대 크롬캐스트 기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캐스트파이 7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크롬캐스트의 초기 설치와 세팅 방법은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네이버나 구글 등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활용법은 PC에 연결해서 유튜브 전용 보조 모니터로 사용하는 겁니다. 일종의 미니 듀얼 모니터 겸 사운드바인 셈이죠. 이렇게 할 경우 책상 위에 별도의 스피커나 사운드바를 설치 안 해도 음악을 꽤 괜찮은 수준의 음질로 영상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널 뭘 믿고 가보래 줘. 미니멀리즘 데스크 테리어를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고려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화면에 비해 픽셀 피치가 작아서 텍스트는 정말 작게 보입니다. 진짜 유튜브 음악 감상이나 배경 이미지 띄우는 용도로만 써야 할 듯 하네요. 세 번째 활용법은 고전 레트로 게임기 복각판용 모니터로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거 하려고 산 겁니다. 당근에서 닌텐도 클래식, 일명 페미컴의 복각판 미니 버전도 구입했습니다. 마침 풀세트로 파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이 제품의 경우 중국산 가품이 상당히 많이 판매된다고 하니 구입하실 때 잘 알아보시고 구입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게임기 크기는 손바닥만 해서 진짜 귀여운데요. 실제 팩이 들어간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30개의 게임이 내장된 방식입니다. 이 게임기의 전원 어댑터를 보면 5V 전원인데요. 우연찮게 딱 들어맞게도 캐스트파이 7에서 크롬캐스트 전원 공급을 위해 만들어둔 USB 단자가 5V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게임기 전원 공급을 위해 콘센트에 주렁주렁 전원선을 안 꽂아도 깔끔하게 캐스트파이 7 뒤편에 전원 USB를 연결하면 게임기 작동이 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캐스트파이 7은 이 게임기를 위해 태어난 모니터이자 스피커이지 않나 싶네요. 일단 스피커니까 측정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1m 거리에서 80dB SPL을 측정했고 이때 스피커의 볼륨은 33이었습니다. 참고로 정면 외에도 30도 정도 위에서 옆에서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평탄한 성향의 톤 밸런스인데 500에서 600Hz 대역과 220Hz 대역을 약간 올려놨네요. 그리고 5kHz부터 11kHz의 초고역대가 약간 내려가 있습니다. 처음 했을 때 음색에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들었던 게 아마 이 부분 때문인 듯 하네요. 그리고 저음은 80Hz까지 내려간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이 정도면 크기 대비 무난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정면 측정 결과에 비해 측면 측정 결과에서 대략 1.8에서 2.5kHz 대역의 딥이 있는 걸 보면 크로스오버는 2kHz 부근에 있는 듯 합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피커로부터 약 1m 거리에서 유닛과 귀높이가 정축이 되도록 마이크를 배치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최대한 실제 느낌을 담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어쨌든 유튜브 청음이니만큼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그들 살아야 하리 시가 될 그 노래들은
같이 있으면 청춘 영화야 12시 반 어디는 떠날 시간이야 전반적인 감상평을 얘기해보면 좋게 말하면 단단한 소리, 나쁘게 말하면 뭉친 소리입니다. 중역대와 중저역대가 특히 강조되어 들리는데 그래서인지 남자든 여자든 보컬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드럼의 타격감을 잘 살려줍니다. 소리가 전반적으로 허한 느낌이 드는데 이걸 보컬 되어가고 중저역을 강조해서 가리려 한다는 의도가 좀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게 드라이버 유닛이 작아서 그런 건지 사운드가 빈약하게 느껴집니다. 출력이 빈약한 게 아니라 소리의 충실도가 낮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텐데 처음 들었을 때는 소리가 선명한 것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좀 지저분한 느낌이에요. 결국 이런 사운드의 특징이 나중에는 결국 보컬만 기억에 남는다는 건데 그래도 소리가 막 못 들어줄 정도로 막 쓰레기다 그럴 정도는 아니라서 본격 음악 감상용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BGM용으로는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흔히 댐핑감이라고 하잖아요. 어택을 딱딱 끊어주는 느낌이 좋아서 그루브한 음악을 잘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오히려 잠잘 때 BGM으로 듣기에는 감성을 차오르게 해주는데 밴드 중에 맨 아이 트러스트 같은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흡족할 만한 소리의 질감입니다. 특히 디스플레이로 뮤직비디오까지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불 꺼놓고 보면 감성뽕을 아주 치사량으로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소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소리가 나쁜 건 아니고 들어줄만 합니다. 다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에서 풍겨온 아우라와 그로 인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져서 평가가 박해졌다고 보는 게 정확할 듯 하네요. 사실 스피커 자체만으로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요즘 제품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할 블루투스 기능이 없거든요. 캐스트5 7의 진정한 가치는 디스플레이 입력이 가능한 스피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활용 방법 혹은 다른 방법으로 디스플레이까지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오디오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데스크용 IT 제품이 많잖아요. 보조 모니터도 있고 멀티허브, 도킹 스테이션, 충전기 다양하게 많은데 오디오 환자라면 이걸 사야 합니다. 자리 차지하는 듀얼 모니터, 사운드바는 다 치워버리고 깔끔하게 이거 하나만 딱 올려놓으면 니들 이런 고급스러운 디스플레이 겸 스피커 처음 보지? 이게 내 유튜브 전용 머신이란다 라는 자신의 변태적 오디오 취향을 은근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 다 쓰는 듀얼 모니터와 사운드바가 아니고 외형도 약간 프로티거 에어로 느낌이 드는 뭔가 뉴트럴한 디자인이라 이게 또 나름 힙해 보입니다. 힙스터 기질이 있으신 분에게 걸맞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통 알루미늄이라는 소재만으로도 만족감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오디오 환자면 통짜 알루미늄 이것도 못 참죠. 책상 위에 놔두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상 위에서 고음질로 고전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전 복각 게임기 연결해서 게임하면 어렸을 때 게임하던 그 감성이 다시 살아나는데 특히 이게 어렸을 때 문방구 앞에 있던 합판으로 만들어진 조그만 오락기하고 형태가 닮아서인지 문방구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게임하던 그 감성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코찔찔이 시절 문방구 앞에 있는 합판 오락기 앞에 쪼그려 앉아서 친구하고 게임하던 추억이 있으신 아재라면 그때 그 감성을 느끼고 싶은 아재라면 강추합니다. 여담이지만 이게 만약 터치 방식의 디스플레이였다면
그 문방구 오락기 감성이 안 살았을 거예요. 터치가 안 된다는 게 오히려 뉴트럴 아이템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해주지 않나 싶네요. 결론입니다. 캐스트5 7으로 음악 감상을 하겠다. 비추합니다. 사용법이 간편한 BGM용 스피커가 필요하다. 비추합니다. 크롬캐스트를 이용해 BGM을 틀어놓겠다. 추천합니다. 크롬캐스트가 뭐지? 호기심이 생긴다. 추천합니다. 책상 위 고급 디지털 액자 겸 유튜브 머신이 필요하다. 추천합니다. 오디오 환자에게 걸맞는 장난감이 필요하다.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